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38억 매수, 기관 쪽에서 39억 매도 나왔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의 BW 행사 주가 상장 공시 살펴봐 드립니다. 자, 주가는 종가상으로 8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공시 관련되는 부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생명과학의 신주 인수권 정권 변경 상장, 신주 인수권 행사인데요. 자, 이 BW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주 인수권 증권이라고 하고요. 유상증자를 할 때 이제 나오는 이제 라이트는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구분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행사를 했다는 말은 그 BW 관련되는 채권 보유자에게 있는 워런트를 행사해서 돈을 집어넣고 주식으로 이 워런트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주 인수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워런트가 언제까지 있느냐, 이제 BW가 만기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추가 상장하는 부분들의 이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602주고요. 상장일은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죠. 10월 4일입니다. 그래서 발행가 같은 경우에는 8,662원이니까 지금보다 이제 행사가격이 낮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이 뭐 되는 어떤 구간에 이제 BW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도 바로 살펴보면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증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경기 부양 관련되는 이제 금리나 50bp 그리고 이제 추가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에 상장돼 있는 ADR 형태도 이제 폭등을 좀 했거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한 6% 가까이 올라갔고 오늘도 한 5%니까 이틀 동안에 한 10%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이전에 이제 연봉이 나왔던 부분들을 제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월봉으로도 보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양봉이 이제 3개월 정도 되면서 50위안 부분까지 이제 올리는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다. 그 참고로 이제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 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언론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항상 HLB가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 하면 중국 쪽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들을 언론 기사에서 이제 자주 내보내는데요. 이 실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생물보안법 관련되는 부분은 분명히 뭐 CMO나 이제 그 CRO라든지 이런 이제 신약 개발하고는 직접적인 그 관계가 없는 섹터가 엄연하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폭등하고 있는 서밋 테라피틱스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 번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최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몇십 배 올라왔죠. 여기가 이제 22년도 이제 12월 달에는 1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상 최저점에서 뭐 계산을 해보면 이 종목이 이제 뭐 거의 지금 한 5, 60배 정도 올라간 거고요. 올해 최저점 대비해도 지금 이제 현재가로도 보면 한 1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려 이번 달에 이제 저점이 11달러였기 때문에 장중고가까지 치면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한 300배 가까이가 월간으로 올라온 만큼, 그러니까 서밋 테라피틱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잘 보시면 이 아케소의 약물이거든요. 이 이보네시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람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캄넬리주막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는 허가 받았고 리보세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보네시막 같은 경우에도 아케소의 이제 후보 물질을 22년도에 이제 라이센스를 제공해서 이제 서밋 테라피틱스가 개발해서 이제 임상 과정에서 데이터가 그것도 중국 쪽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임상하고 좀 다른 게 키투르다하고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는 말은 이제 키투르다보다 굉장히 이제 우위에 있다는 건데, 그 결과로 지금 몇십 배가 이제 올라갈 정도로 중국에서 임상을 하고 중국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효과가 있으면 미증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달에 이제 126달러에서요. 지금 220달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거의 100% 올라가는 거거든요. 베이징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적이 그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R&D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베이징사도 계속 적자를 가지는데 이제 ADR 형태로 지금 미증시에 상장돼 있어도 여기가 시가총액이 뭐 한 25조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고 있고, 베이징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승인 약물만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인데, 21년도까지 이제 굉장히 한 400달러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갔을 때는 한 4, 50조 정도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반토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닥 따지면서 이제 올해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또 10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개발사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중 간의 갈등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주가로 보면 직접적인 지금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계열의 지금 항암제라든지 ADC 쪽은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보젠과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 이제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뭐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팩트 기반의 어떤 내용들은 좀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1020주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9월 25일 기준,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는 어떤 부분의 일정에서도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윗꼬리 연봉이 나오면서 커버링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양봉을 내면 커버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하는데, 월요일 날에 이제 수급적인 어떤 부분에서 펀더멘탈을 압도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9만원대 이제 중후반에서 8만원대 중반까지 10%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그 거래량을 줄이는 형태가 이제 주간 단위에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쪽에서는 체결보다는 상한이 10만 주 이상 더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차트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지금 어떤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서 8월 달에 이 8월 21일에도 이제 유한양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빠졌는데, 오히려 유한양행은 그 뒤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양봉으로 이제 커버를 하다가, 또 이제 이제 지난주 이제 9월 19일에는 모건 스탠리발 그 흐름을 또 받으면서 장중에 또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호재를 윗꼬리 형태로 만들면서, 요거 이제 생명과학인데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봉, 그 다음에 여기 연봉, 동일한 형태 패턴을 수급 이슈로 이제 펀더멘탈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이제 희석을 시키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왔고, 결국 제가 이제 거래량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말은 패턴을 지금 완성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수렴형 패턴을 이제 고점에서 만들고 있고 이제 저점대는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거래만 터지면 이제 10월 20일 안에 이제 리서브미션 이후에 이제 CDR에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10월 달에 가서 이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누르는 모습들을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제 보이고, 시장 외에 수급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장중에 눌러주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7월 이후에 거래량의 부족이 이제 결국은 조그만 어떤 이슈만 된다라고 하면 수급으로 누려버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좀 R&D 가치라
기대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같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유독 HLB 쪽에서는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펀더멘탈 이슈하고 좀 동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좀 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주말에 나왔고 9만원대, 10만원대 흐름의 어떤 기대가 지금 8만원대 중반대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좀 내려가면 일봉상의 추세도 거의 한 달 동안의 상승 추세를 유지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파라볼릭 자도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시간에도 다시 또 한 700원 정도 빠져서 85,300원까지 나왔으니까 좁은 박스권에서 피보나치 눌림목 82,000원, 그 다음에 중간가 85,000원, 92,000원, 이 박스권을 지금 이제 거의 두 달 동안에 지금 형성을 해주면서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85,000원대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리는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오늘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보시면 이제 HLB는 3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은 최근에 이제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9억 정도 여기는 좀 매도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큰 폭이 아니었죠. 8,600주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현물 쪽에 이제 참고로 보시게 되면 뭐 삼성이라든지 KB, NH투자증권은 이제 오늘은 매수로 좀 바뀌었고, 공매도 쪽에서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뭐 그런 어떤 음봉으로 좀 마감했는데요. 자, 이 추세의 어떤 분기점 일봉상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양봉 형성을 다음 주에 이제 9월달 마지막 거래일과 10월달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월 20일이니까 이제 날짜 수로 보면 채 한 3주 정도 이제 그 클래스 1, 2 관련되는 이제 등급 결정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밀려서는 안 되는 어떤 구간이니까 지지를 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흐름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